앞에 2차 함수 개념은 앞에를 1차 함수를 해놨고 절대값 함수를 해놨는데 우선 거긴 넘어가고요. 뒤에 먼저 2차 함수부터 먼저 하고 올게요. 2페이지 펴다 주시면 됩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려 8페이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선생님은 그냥 대충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대로 쭉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라고 하면 2차 방정식에서 온 거예요. 2차 방정식은 는 0이었다면 얘는 는 y가 되니까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점들의 좌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 모델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하면 되고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2차 함수는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 각각의 개수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A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냐라고 하면 A는 그래프의 개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최소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음수면 위로 볼록인 모양이 나올 거야 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B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걸 힌트를 주냐라고 하면 축의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거야. 근데 B 갖다가 축의 위치를 바로 아는 건 아니고요. 바로 A와 B의 부호를 따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A랑 B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A와 B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같다, 다르다 이거 갖다가 어떻게 축을 따집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외우셨겠지만 같다로 외우시면 되죠.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있고요.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들 많이 풀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벌써 A는 1인데 B는 마사죠. 그럼 부호가 다르죠. 아마 축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실제로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봐도 바로 보이죠. 축이 오른쪽에 있네 라는 거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랑 얘랑 부호가 같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쪽 왼쪽에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A의 B의 부호를 봐서 같다 앞 글자만 따서 같을 때는 왼쪽, 다를 때는 오른쪽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C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주냐라고 하면 바로 C는 Y절편을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C가 양수일 수도 있고 C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C가 양수면 Y절편이 양수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만약에 C가 음수면 Y절편이 아래쪽, 음수 쪽을 지나가게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다 찾을 필요도 없이 A, B, C의 부호만으로도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A, B, C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A겠죠. 왜? A는 아시다시피 개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축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더 누구한테 미친다? 바로 기울기도 영향을 미친다. 개형 플러스 기울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뾰족한 2차식이 나올 거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뾰족한 게 나올 거고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완만한 2차 곡선이 나온다. 그래서 A가 커지면 뾰족한 모양이 나오고 A가 작아지면은 완만한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8페이지 중 2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2차 함수에는 성질이 뭐가 있냐? 그럼 2차 함수의 성질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2차 함수의 거의 핵심적인 놈이죠. 바로 꼭지점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꼭지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꼭지점 자체가 누구한테도 영향을 끼치냐? 바로 최대 최소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어? 바로 평행 이동한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왜요? 자, 미리 제가 최대 최소 설명해 드릴게요.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가장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4가지 모델을 알려줄 텐데
네 가지 모델 중에서 무조건 3, 4번은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커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꼭지점이 왜 최대 최소한테 영향을 끼치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유형. 자,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꼭지점을 예를 들어서 P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줬을 때 구간이라는 걸 줄 텐데, 만약에 첫 번째, 구간이 없다면 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구간이 없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아래로 볼록은 뭐밖에 없죠? 최소값밖에 없어요. 얘는 최소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땐 뭐밖에 없죠? 최대값밖에 없어요. 따라서 선생님, 구간이 없을 때는 모든 실수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최대가 됐든 최소가 됐든 둘 중에 하나만 갖겠군요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구간을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야. 구간을 이번엔 줬어요. 근데 이 구간을 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바로 무슨 문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표 교과서나 이 마포관에서는 엄청나게 이거 핵심적으로 다뤄서 풀었었거든요. 뭐냐면 구간을 줬는데 첫 번째, 꼭지점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꼭지점을 미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축이 여기 있는데요.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을 줬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A부터 B가 꼭지점을 포함하게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요 사이가 살아남으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살아남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았을 때 최소값은 어때요? 꼭지점에서 존재합니다. 근데 최대값도 아직은 그림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A랑 B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 구간이 꼭지점을 포함할 때는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긴 뭐예요? 또는이 아니라 and가 돼요. 둘 다 가지고 있을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차함수가 줬어요. 구간도 A부터 B를 줬는데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조건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나온다라는 법칙이 깨져요. 그러면 무조건 누가 답이냐? 바로 양쪽 범위의 끝값이 바로 최대 최소를 담당한다. 그리고 얘도 and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빨리 뭘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먼저 축을 빨리 찾자. 그리고 그 축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딸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만들어야 돼.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 축을 찾자.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이 있냐 없냐를 봤어. 구간이 없네? 그럼 모든 실수가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얜 개형을 보고 최대 최소 둘 중에 뭐를 갖는지를 따져보고 찾으면 돼. 근데 만약에 구간을 줬네? 근데 그 구간 안에 꼭지점에 X좌표가 있네? 꼭지점에 X좌표가 없네?에 따라서 바로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최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으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아까 선생님이 네 가지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잘 봐. 이게 정말 어렵거든. 세 번째, 네 번째가. 전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나온다에 한 표 걸게요.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치환 형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준 이 fx들 있죠. 이 fx들은 사실은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냥 2차식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식 모양이에요. 근데 때로는 무슨 형태가 나오냐면 치환 형태. 즉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풀어보셨을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a라는 식이 있는데 a라는 식을 제곱하고 마인 플러스 pa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 a가 또 다른 2차식인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밑에 지울게. 예를 들으면 너네들 알 거야. 바로 이런 문제들 한번 보지 않았냐 이거지. 이런 거.
이런 거 해놓고 갑자기 최대 최소 찾아달라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또 똑같아. 얘도 일단 문제에서 준 구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 왜? 구간이 없으면 벌써 모든 실수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놈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 얘도 최대 또는 최소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가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갑자기 구간을 줄 거야. 대부분 구간을 주거든요. 갑자기 x값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문장을 알려줄게. 바로 뭐냐면 이런 치환 형태를 풀라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꼭 개념이 박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고3 때까지입니다.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걸 하면 범위가 바뀐다요.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 이과생으로 갈 친구들은 미적분 2까지 나가면 삼각치환까지 간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이과생들은. 이 삼각치환까지 가면 어쨌든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걸 하면 무조건 범위가 바뀌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범위가 바뀐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는 지금 뭐에 관한 식이죠?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래서 뭐에 관한 범위를 줬죠? x에 관한 범위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얘를 뭐 할 거죠?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t제곱, ft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라는 말을 찾을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결국 이놈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의 뭘 찾아야 돼?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치환까지는 잘 해놓고 이 범위를 갖다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안 돼. 얘는 x에 관한 범위지 t에 관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도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여기는 뭐를 써야지만이 되냐라고 하면 범위가 바뀐다라고 했거든. 치환하면. 바뀌어야 돼. 그럼 잘 봐. 너네들한테 거꾸로 내가 반문을 하는 거야. 너 뭐를 t라고 놨니? 저요? 얘요. 그럼 너 이 범위에서 문제에서 준 범위가 x범위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의 최대 최소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구해볼까? 줄면 안 돼요. 죽여버릴 거예요.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 물어볼게. 아까 얘들아, 우리 이차 함수 최대 최소 찾으라 그러면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뭐였지? 첫 번째, 이차 함수 있네? 아래로 볼록이네? 구간 좋네? 꼭지점 찾았네? 꼭지점에 마이너스 1 나오거든?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조건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야. 그럼 빨리 1이랑 4 넣어봐. 1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나오고요. 4 넣으면 5의 제곱 빼기 1이니까 24 나와요. 그럼 여기서 구한 이 3과 24가 최대 최소인데 답이 아니라 새로운 범위의 최대 최소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었네. 그럼 이제 나는 얘를 한 번 더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완전 제곱식 바꿨네. 마이너스 2의 축이 문제에 준 범위에 없네. 3 넣은 거랑 24 나온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일단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이제 애들 이건 잘했다 이거야. 자, 이제 이쪽에 4번을 한번 가볼게요. 이 4번이 이제 킬러인데 이건 킬러로 나와요. 이건 아마 1등급 결정 문제로 나올 거예요. 4번은. 자, 이거 지울게. 이 4번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동이에요. 근데 이게 이동이 무슨 뜻이에요? 라면 이런 거야. 이 문제도 되게 이뻐. 근데 fx 줘요, 문제에서. 예시를 들어줄게. 이렇게 줘요. 안 되죠. 이러면 허금 가져요. 싫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 이렇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 구간이 움직여요. 그래프는 고정인데 구간이 움직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데 구간이 움직이는 건 왜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얘는 이미 고정이에요.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마이, 마이에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0 넣었을 때 이지는 이런 이차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걸 좀 움직여볼게. 얘 더 움직여볼게.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 그럼 여러분 잘 봐. 마이너스 5면 벌써 여기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 근데 K가 어디서 닫을지를 몰라요, 문을. 그럼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서 몇 가지 정도로 보여요, K가? 몇 가지? 3가지 정도로 보이면 좋아요. 많게는 적게는 한 2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을 못 벗어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요? 꼭지점을 얘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뭐냐? K가 안타깝게도 꼭지점을 못 벗어난 거야. 그랬을 때는 최대 최소가 바로 누구다? 5 넣은 것과 마이너스 5 넣은 거랑 K 넣은 게 바로 최대 최소를 담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K가 운 좋게도요, 꼭지점을 살짝 벗어나 줬어요. 오케이, 땡큐라는 거야. K 값을 벗어나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최대 최소가 일단 최소가 꼭지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고 F-2가 최소값으로 일단 무조건 확정이고, 선생님 최대가 큰일 났어요. 최대가 왜 큰일 났냐면 잘 봐. 아까 루미가 3가지라 그랬거든. 내가 적게는 2가지고. 왜 3가지랑 2가지로 이렇게 2개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 K 값이 꼭지점을 벗어났어. 근데 얘들아 잘 봐. 잘 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까지가 몇 차이 나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 차이가 3 차이 나지.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이 3 차이 날 때가 언제까지지? 1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K가 1을 못 벗어났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K가 1을 못 벗어났어 얘들아. 그러면 이게 1을 넣었을 때가 1을 넣었을 때가 똑같이 높이가 마이너스 5랑 1 넣었을 때가 높이가 똑같은데 봄이나 K가 1을 못 벗어나면 누가 최대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5 넣었을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K가 1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쪽이 K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오히려 최대값이 누가 돼? K 넣었을 때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난 이거 솔직히 말하면 마포관에서도 얘가 주간 테스트인가 총괄평가로 냈는데 맞춘 학생이 없었어요. N반만 맞췄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애들이 여기까지 잘 나눠요. 이거 1번은 되게 잘해. 근데 2번 할 때 왜 얘랑 같은 놈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찾아서 이 값을 벗어날 때와 벗어나지 못할 때를 왜 따져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걔한테는 그래서 그냥 틀려. 너는 어쩔 수가 없어. 너는 그냥 학교 시험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걔는. 왜냐면 이거를 이해시키려면 이 말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이유가 뭐냐면 크게는 2가지예요. K가 마이너스 1을 벗어났어. 근데 그 속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인데 이 두 번째 최대값을 구할 때 다시 2가지로 나눠져.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컸는데 아까 1 넣었더니 마이너스 5 넣은 거랑 똑같거든. 1을 못 벗어난다면 1을 벗어났다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4번째 유형이야. 근데 미안한데 이 4번째 유형에는 2가지로 나눠져. 4-1과 4-2로. 아, 선생님 지금 머리 아프죠? 여러분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2차 함수가 이번 학교 시험에서는 어쨌든 내 생각엔 등급을 나누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정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다항식의 연사, 항등식, 나머지 정리, 복소수, 인수분해 여러분 함수가 아니에요. 앞에서 꼴랑 배운 것들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y와 x, y는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배울 때 다항식 배울 때 뭐뭐는 있었어요? y는? 없었어요. xy는 있었지만 항등식 없었고요. 나머지 정리 없었고요. 인수분해 없었어요. 복소수도 없었어요. 2차 방정식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게 처음 접할 때가 고1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고3 때까지 함수라는 함수는 다 배울 거예요. 2차 함수,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여러 가지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오늘 함수가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뒤에 있는 함수들은 그냥 보나 마나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 함수는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오늘 수업에서 함수에 대한 이 거부감이 높으면 뒤에 나오는 함수는 다 못해요. 함수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어려운 단어는 맞아요. 수학에서. 엄마들도 맨날 상담해보면 그래. 우리 애가 함수가 약해요. 근데 함수가 약하면 앞으로 수학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사실. 고3 때까지 배우는 단원 전체 합쳐봤자 50%가 함수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 잘 배워둬야 돼. 오늘 좀 거부감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네. 라는 생각 좀 많이 해야 돼. 자, 4-2번 가볼게. 근데 왜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까? 여러분, 얘는 그래프는 고정, 구간이 움직였잖아. 반대로 틀어버려라 이거지. 구간은 고정, 함수가 돌아다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얘는 무조건 1등급 킬러 문항이에요. 이건 무조건 1등급이야. 내가 장담할게. 이거 N반,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들고 들어가 볼게. 목요일날. N반 애들한테. N반 애들한테 그래프는 고정인데 구간에 따라서 이 K가 얘랑 똑같은 높이를 찾는 애가 몇 명이 있는지 내가 봐볼게. 내가 장담할 게 없을 거야. 작년 마포관에도 없었어. 마포관에 딱 솔직히 말하면 2명 있었거든. 2명. 그 2명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넘사벽이야. 그 한 명이 서울여고 갔고 한 명이 이화여고 갔거든. 근데 그 2명은 솔직히 말하면 넘사벽이야. 걔네들은 그냥 수학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애들이었어. 그리고 내 생각에 지금 PM반, 우리 이대부고 PM반에 딱 한 명이 아마 풀 거야. 걔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수학 잘해. 걔는 진짜 내 생각에는 100점 나올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진짜 이 왜 높이를 왜 따져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개념이 박혀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지. 걔가 수학을 완벽하게 잘하는 애는 아니야. 걔도 문제 풀려보면 실수 엄청 많이 하거든. 자, 그럼 이제 얘 봐볼게. 얘는 2등급이야. 얘보다는 쉬워. 난 솔직히 말하면 얘는 너네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봐. 근데 이게 왜요? 지금만 봐도 이거 따질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시험장에서? 맞아, 이거 생각 안 나면 그냥 틀리면 돼. 까짓 거 이거 틀려갖고 와. 그래도 1등급은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이걸 틀리면 2등급은 안 나와. 왜냐면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지. 그럼 푸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 얘는. 빨리 마이너스 1하고 5를 이렇게 세로로 그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 모양을 3개만 그리면 끝나. 1번, 2번, 3번. 끝. 그럼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문제는 여기 숫자만 바뀌는데 그래프는 풀이는 다 똑같아. 이거 하나야. 이 하나면 돼. 여기 숫자 바뀌면 돼. 그럼 선생님 이 분홍 색깔 이차함수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차함수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돼. 하나는 범위를 벗어날 때, 왼쪽으로 벗어날 때. 하나는 범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는 오른쪽 범위를 벗어날 때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축이야. 근데 왜 그림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거든.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꼭지점이 구간 안에 들어올 때와 들어오지 않을 때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벗어났을 때, 들어왔을 때, 벗어났을 때 이렇게 3가지로 그리는 거야. 그럼 시작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쪽 지울게 얘들아. 자,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올게. 1번 범위를 찾아보자 이거야. 1번 범위. 얘들아 1번 범위. 자, 얘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축이 마이너스 K 남는단 말이야. 그럼 봄이나 1번은 축이 마이너스 K인데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야? 그렇지. 그래서 1번 범위는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그럼 2번 범위는 축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또도도도도 하다 뭐 못 벗어날 때? 5 못 벗어날 때. 3번은 그냥 그 축이 그냥 5를 벗어날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면 돼. 그럼 그거에 따라 선생님 뭐가 달라지는데요? 잘 보세요. 잘 봐. 1번 그림이면 서진아, 그림은 이쪽에 있지만 살아남는 쪽은 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여기가 검색대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제외한 놈들은 아무것도 안 나와. 이해가? 아니, 너네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 판 위에 있는 몸만 나오지 다른 데가 나오면 안 되잖아. 여기 있는 거밖에 안 나와. 그 말 뜻은 그래프는 이건데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럼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해가? 이걸 벗어난 쪽은 필름이 안 찍혀. 그러면 이만큼이 살아남을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 최대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값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소값, F에다가 5 넣은 게 최대값이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가 가?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2번이면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가 살아남는 거야. 요 딱 그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오히려 꼭지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최대값은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최대값은 왜 고민하겠어? 축이 어느 쪽에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져. 왜? 얘가 이쪽에 더 가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더 높겠지. 얘가 이쪽에 가까우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가 더 높겠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고민해봐라. 어느 쪽에서 나올지. 근데 나오더라도 신기하게 양쪽 값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야매로 푸는 새끼들이 있어.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무조건 꼭지점 양쪽 거 넣어서 3개 중에 제일 작은 거, 3개 중에 제일 큰 거 최대 최소라고 말해. 끝. 그래도 돼. 맞잖아.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고민하지 말고 최소값, 꼭지점, 양쪽 거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이 5 넣은 거 해서 제일 큰 거 최대값,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이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지를 안 따져도 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그래프면 여기가 살아남겠지. 그러면 똑같네. 마이너스 1이랑 5가 최대가 최소가 되겠네. 오히려 최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나올 거고 최소가 5 넣었을 때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양쪽 구간에서 나온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아까 4-1보다는 더 많이 쉬워. 이해 가셨어요? 요게 일단 우리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영향을 주는 최대 최소 유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제가 어디 설명한 거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 맨 뒷장 8페이지를 그냥 한 방에 설명한 거예요. 8페이지를.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8페이지에 13번 밑에 이렇게 여분이 있잖아요. 공간. 거기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이대부고도 매번 냅니다. 이대부고가 무조건 한 문제씩 내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이 근의 분리는 중학교 때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겨울방학에도 한 번 들어봤을 텐데 참 안 외워지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마포간 애들은 나한테 현수밖에 없지. 나한테 배웠던 여기 중에서. 현수야, 너 마포간에서 나한테 배웠을 때 근의 분리는 몇몇몇 법칙이랬지? 얼추 맞았네. 331 법칙이에요. 331 법칙. 자, 한번 가볼게. 이런 거 하면 좀 좋지 않아? F반 한정. 이런 거 기분 좋지 않아? F반만 알려줄 거야. 다른 반들은 이거 3개도 힘들거든, 사실. F반만 따로 하나 알려줄게. 자, 얘들아, 근의 분리가 딱 봐도 먼저 저 단원에서 근을 분리한대. 근데 어떻게 분리하실 건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판별식은 무슨 공식이랬지? 성현아, 눈에 쌍꺼풀이 한 3줄 갔어, 피곤해서. 자, 얘들아, 우리 그 판별식은 내가 무슨 공식이라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불쌍한 공식이랬어. 왜 불쌍한 공식이랬지? 너무 좋은데 근의 개수만 알려줘. 무슨 뜻이냐? 여기서 근을 분리할 건데 2개냐 1개냐 0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을 양수, 음수, 누구보다 크다 이런 쪽으로 분리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2번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3번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근데 이 3번은 다른 말로 나와. 또 짜증나게.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한 근은 P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요 세 가지야. 그리고 이제 F반 한정 좀 이따 알려줄게. 적을 사람 적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이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갑니다. 그림으로 외우면 밑에 3, 3, 1 법칙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림을 외우면. 두근이, 자, 우리 수학에서 두근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두근이야. 두근이 P가 어디야? P보다 크대. P가 여기 있지. 두근이 어때? P보다 진짜 큰 쪽에 있어. 맞지? 두근이 P보다 작대. P가 여기 있네. 진짜 두근이 P보다 작네. 3번. 두근이 두근 사이에 P가 있대. 이렇게. 3, 1 법칙이야. 세 가지 하나 따지면 답 나와. 근데 너네들이 어려워할 만한 건 따지는 건 아니야. 자, 간다. 내가 방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지? 그래프를 외우면 밑에 3, 3, 1 법칙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래프에 보여. 풀이가 세 가지가. 첫 번째, 너네들이 말해봐. 나중에 써도 돼. 어차피 쓸 수 있는 시간 줄게. 왜냐면 쓰다 보면 내 말을 놓쳐. 그럼 왜 그랬는지를 몰라. 왜 갑자기 판별식을 왜 쓰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자, 가볼게. 문제 첫 줄에 보면 두근이라고 돼 있지. 두근. 근 일단 몇 개 가져야 돼. 근데 물어볼게. 서로 같으냐, 서로 다르냐? 몰라. 저건 몰라. 그래서 문제마다 1번은 두 가지를 따져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어. 그럼 얘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을 때 얘는 그냥 두근이라고 나올 때 끝. 이건 문제마다 달라. 1번.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쨌든 1번은 뭐야? 판별식을 따지라는 거야. 그럼 충격적이게도 여기도 똑같아. 똑같이 쓰면 돼. 여기도 서로 다른 두근. 여긴 아무 말 없을 때. 두근만 나왔을 때. 이해가? 두 번째. 이걸 fx라고 하잖아. 우리 이 식을 fx라고 더 볼게. 자, 간다. p를 넣으면 무슨 수가 나오지? p를 넣으면 무슨 수 나오지? p를 넣으면 무슨 수 나오지? 끝이야. 그래서 p 넣었더니 양수, p 넣었더니 양수, p 넣었더니 음수. 이해가? 세 번째.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여길 뭐라고 말하지? 축이라고 하지. 축도 p보다 어떻지? 커야 되고, 얜 축이 p보다 어때야 되지? 작아야 돼. 끝. 이게 3, 3, 1 법칙. 요 세 개 하나만 따져주면 답이야. 그럼 요 세 개들의 교집합 찾으면 정답이야. 저게 다 범위로 나올 거거든. 부등식으로. 그럼 이제 물어볼 거 있어. 왜 세 번째는 한 가지밖에 안 따져요? 아니, 얘는 판별식 안 따져도 되고 축도 안 따져도 됩니까? 그 이유를 알려줄게. p 넣었더니 음수면 무조건 두 개야. 서로 다르니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굳이 1번을 따질 필요가 없어. 3번. 근데 왜 얘는 축 안 따져요? 축이 p보다 크든 작든 이 문제 풀어내는데 전혀 영향을 안 끼쳐. 그래서 얘는 그냥 p 넣었더니 음수면 끝이야. 이게 일단 보편적으로 과외, 학원, 인강 다 배우면 근해분리, 뭐 유튜브에 근해분리만 쳐도 이 세 가지 한 가지 다 가르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F반 한정. 유일하게 이게 마풀 교과서에 딱 한 문제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마포관이 이번 겨울방학 때 마풀 교과서로 했다 보니까 이게 유일하게 모의고사 문제에서 딱 한 문제가 나왔어. 한 문제. 요게 정확하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문제를 보여주면 이렇게 나왔어. 어떤 얘랑 똑같아. FS식 주고요. 한 근은
P보다 작고 다른 한근은 Q보다 한근은 P보다 크고라고 할게. P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Q보다 작다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웃긴 게 대부분 두근이 P보다 크다.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P보다 크던가 P보다 작던가 두근이 P 사이에 있던가. 그럼 이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어. 두근이 하나는 P보다는 크고 하나는 Q보다는 작대. 얘들아, 나 이거 밑에 안 쓸 거야. 이거 안 쓸 거야. 그 이유 뭐게? 나 이거 밑에 안 쓸 거야. 이 법칙. 왜 안 쓸 건지 알아? 왜일까? 이거 왜 안 쓸까? 왜 안 알려줄까? 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치? 1번과 2번의 콜라보레이션이야. 얘랑 얘 콜라보레이션이야. 그 말 뜻은 뭔지 알아? 1, 2번 따지면 정답이야. 그럼 물어볼게. 어차피 판별식 똑같이 따질 거고, 그럼 너네들이 말해봐. 한 번은 그래도 말해봐야겠지. 그럼 얘도 똑같아. 1번은 판별식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럼 2번 봐봐. 1, 2번 콜라보레이션이랬지. P 넣으면 양수, Q 넣으면 양수야. 그래서 얘는 둘 다 돼야 돼. P 넣어도 양수, Q 넣어도 양수. 결국 알려주고 있네. 그럼 마지막 축은 뭐가 되겠어? P보다는 크지만 Q보다는 작으면 돼. 끝.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지막 게 생각이 안 나면 1, 2번을 합치면 정답이야. 판별식 똑같이 따지면 되고 P 넣었더니 양수, Q 넣었더니 양수, 축이 P보단 크지만 Q보다는 작다. 끝. 이게 유일하게 마플 교과서에 모의고사 한 문제가 딱 있었어. 요게 근의 분리예요. 재밌죠? 이차 함수가 제일 재밌지 않아요? 난 이차 함수가 제일 재밌거든. 이제 뭐만 하면 수업 끝이냐면요. 거기 제가 그 절대값을 넘어갈게요. 가우스랑 5페이지랑 6페이지, 7페이지 한 방에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그래서 미안한 건 뭐냐면 2차 방정식 대표 문제를 못 풀어주고 숙제로 나갈 가능성 커요. 지금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끝나요. 이해 가세요? 잘 알아야 할 텐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딱 20분 남았어요. 5분 일찍 끝낼게. 너네도 5분 쉬는 시간 더 줄게. 그럼 나한테 15분만 주면 돼. 우리 혹시 요거 타임어택이랑 주제별 자기가 선택하세요? 오늘 타임어택 주제가 저거야.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쪽에서 조금 몇 가지 한 5가지인가 6가지 주제별 수업하는 거거든. 혹시 자기가 뭐 필요로 하면 듣고 자기는 좀 테스트로 좀 테스트 하고 싶다 그럼 테스트 보시면 돼요. 저번처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난도도 3은 끝났지. 자, 우리요. 앞에서 2차 방정식 배웠고요. 지금 2차 함수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의 성질을 2차 함수가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했어. 왜? 2차 방정식은 는 0이고 얘는 는 y거든요. 그럼 2차 방정식도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실근을 2개 갖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중근 갖네? 실근? 그럼 판별식 0이고요. 얘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배웠어. 그치? 근데 여러분 이제 는 y로 바뀌었어. 는 y로 바뀌어도 이 참수도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단지 추가되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y축 하나 더 추가될 뿐이에요. 함수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로 가르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이라고 불러요. 근. 근이 2개다, 근이 1개다, 근이 없다야. 실근이. 근데 우리 이 참수에도 판별식이 있나요? 이 참수에는 판별식이 없어요. 는 y니까. 왜냐면 2차 방정식이어야 는 0이어야지 근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 참수에서는 지금 얘를 실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x값에 따른 y값들의 모임일 뿐이야. 그럼 선생님,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죠? 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럼 2차 함수에서는? 근이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이라고 불러요. 얘는 교점으로 와요. 교점. x축과 교점.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2개다, 1개다, 없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요, 결국엔 교점이 2개냐, 1개냐, 없냐도 사실 저는 항상 판별식을 구해서 풀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 2개다 라고 하면 는 y 문제고요. 만약에 선생님 제가 x축과의 아니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 하면 이 y에다 뭐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돼요. y에다 0 넣으면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통해서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로 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실근의 개수를 뭐로 다시 판단해도 돼요? x축과의 교점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2차 함수 문제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나온 결과를 2차 함수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제가 유형이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얘랑 몇 점에서 만나? 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는 둘 다 y는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 문제야, 2차 함수 문제야? 함수 문제야. 그리고 우린 수학에서 교점이라는 걸 구하려면 두 식이 만나야 되니까 두 식을 뭐 하겠어요? 같다고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냐? 이 두 식을 같다고 뒀어요. 그쵸? 그럼 아직까지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왜냐면 함수와 함수를 같다고 뒀으니까. 근데 우리는 2차 함수에는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함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요. 이거 숫자 하나 바꾸자.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걸 한쪽으로 다 넘기면 2차 함수를 한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얘 반대쪽으로 다 넘기면 는 0이 돼버려요. 그럼 갑자기 2차 함수 문제에서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쓰죠?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말하게 돼요. 선생님, 2차 함수 문제를요, 같다고 둬서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 쓰니까 음수 나오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 실근이 없다예요.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 써서 근을 찾았어요. 그걸 다시 x축과의 교점, 함수 문제로 바꿔볼게요. 실근이 없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에서는 얘와 얘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교점이 없는 거네요. 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 관계라는 건 결국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거나 안 만나거나 접하는 거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다 뭐로 바꿔라?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판별식도 쓰고 난리 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이 실근의 개수를 바로 우리는 다시 2차 함수 문제로 갖고 와서 교점의 개수로 판단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봐보세요. 2차 함수 대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고 내가 써놨냐면 2차 함수 그래프랑 2차 방정식의 실근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있다. 1번 2차 방정식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곧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또 뭐 써놨어?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곧 실근의 개수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그대로 두고 푸는 문제는 없고 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고,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차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 즉 좌표랑 똑같더라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면 제가 이 주저리 엄청나게 써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번은 11번에 보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 나오는데 무조건 반대쪽으로 넘겨서 무슨 짓 해라? 방정식 만들어라. 그러면 그 방정식이 곧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게 지금 11번, 12번에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시간이 딱 5분 남았거든요. 저 한 문제만 풀려볼게요. 한 문제만. 한 문제만. 얘들아. 학원책 2차 함수 잠깐 펴봐봐. 어디냐면, 선생님이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요거 한번 해볼게. 492번 한번 해볼게. 492번. 시작. 자, 같이 해볼까? 지금 정도면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제일 바보 같은 애가 뭐게? 여기다 2 플러스 루트 5 넣고 여기다 2 플러스 루트 5 넣은 거 같다. 왜? 아유, 같은 값 나와야 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는 거. 틀린 개념은 아닌데 이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가 이 두 개를 봄이나 뭐라고 말하지? 두 글자로? 교점이면 우린 수학에서 교점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 두 식을 같다고 둔다야. 그래서 같다고 뒀어. 그럼 아직은 2차 함수 문제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 문제. 하지만 얘 반대로 넘기는 순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순간 얘는 무슨 문제로 바뀌어?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야. 는 0이니까. 그리고 그 만나는 교점이 아까 말했잖아. 어떤 두 곡선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갖고 가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글자로 근이라고 한다. 얘가 근이라는 거야. 근. 누구의? 이놈의. 근데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5 나왔네? 우린 감사합니다. 또 다른 근은 뭐야? 그치, 켤레근 나와야지.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정답이에요. 두 근의 합 4는 1 플러스 a. 그래서 a는 3. 두 근의 곱 4 빼기 5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따라서 b 값은 뭐? 마이너스.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a 빼기 b 답은 4. 답은 1번이 정답이 돼. 그러니까 얘들아 2차 함수는 2차 함수로 풀면 안 돼. 이게 웃기지. 단어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다 2차 방정식으로 바꿔야 돼. 자기가 2차 함수가 약해. 그럼 지금 머릿속에 개념이 잘못 잡힌 거야. 자꾸 함수로만 풀려고 하니까. 근데 2차 함수는 얘들아 무조건 다 방정식으로 바꿔야 돼. 실제로 2차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진짜 2차 함수답게 푸는 건 솔직히 말할게 선생님이 최대 최소 아니면 유형 3번밖에 없어. 유형 3번. 이제 대칭축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아니야. 난 너네들 그냥 한번 풀어왔으면 좋겠어. 2차 함수. 자, 일단 수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